안녕하세요. 닥터심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 어떤 저명한 인사들이 하신 말씀이 과연 맞았는지, 닥터심이 한 얘기가 맞았는지 한번 간단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닥터 파우치 아시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분이었죠. 이분이 어린아이들한테 코로나19 백신을 맞춰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발언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한테 백신을 맞추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닥터 파우치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위험,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아이들을 백신의 어떤 효과, 백신의 유익한 효과로부터, 즉 코로나19를 지켜주는 효과로부터 이제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부작용, 애들한테 부작용 위험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어서 많이 맞춰가지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를 해주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이미 감염된 아이들 여전히 맞춰야 됩니까? 네, 맞으라는 취지의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경우에 한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더 보호한 효과가 컸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크지 않겠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도 한번 코로나19에 걸렸던 아이들도 백신을 맞으면 더 큰 도움이 된다, 그냥 맞추라,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 나이가 5세에서 11세. 파우치가 아예 한술 더 떠서 이제 딸이 있대요. 딸이 뭐 3명이 있다는데, 만약에 자기 딸이 5세에서 11세 그렇게 어린 나이였다면 나는 즉시 이 백신을, 코로나19 백신을 맞추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즉시 코로나19 백신을 맞추겠대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 5세, 11세 어린애들한테 맞추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 당시에 파우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백신을 맞추는 것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추는 것이 위험보다 유익이 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CDC 알죠, 여러분? CDC에서 6세, 11세의 화이자 백신을, 코로나 백신을 승인을 했고요.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응급 승인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모더나에도 6개월부터, 6세가 아니고 6개월이네요. 6개월부터 11세까지도 승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이상도 승인을 했고요. 여러분, 6개월입니다. 6세도 아니고 6개월. 놀랍지 않습니까? 6개월에서 11세. 자, 이 나이 때 백신을,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이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라고 CDC가 이렇게 승인을 해준 거예요. 긴급 승인을 하지만.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우치의 주장, 그 다음에 CDC의 당시의 승인. 현재까지도 여러분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승인이 철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기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이 변화한 건가요? 진실이 변화한 건가요? 아니면 단지 정치적인 얘기인가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이 코로나19 백신은 매년 새로 승인을 해야 돼요. 괜찮은지. 그리고 또 변이에 대해서 또 새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최근엔 노바백스 백신이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65세 이상 혹은 12에서 64세는 고위험군에만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과거랑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백신들에 대해서 노바백스뿐만이 아니라 파이자, 모더나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혹은 고위험군, 그 이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승인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스탠드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 뭡니까? 지금까지는 안전성이 검증이 덜 된, 아니면은 유해성이 좀 적은 그런, 그러니까 65세 미만에는 굳이 고위험군이 아니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쭉 진행돼서 파이자, 모더나 자체가 승인 자체가 완전히 65세 이하에서 취소가 돼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FDA가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뭐가 문제인가? 과거 그럼 파우치 주장이 전부 틀린 것인가? 아니면 현재 FDA의 기조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백악관에서 이 홈페이지에 아주 놀라운 얘기가 게재가 됐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자연에서 자연 발생된 거라고 지금까지는 파우치는 이제 주장을 해왔죠. 그런 취지로 연구소보다는. 근데 백악관 홈페이지에서는 이것은 중국에 있는 우한의 바이러스에서 조작되어서 누출된 거다. 매우 이게
놀라운 일, 지금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심지어 닥터 파우치, 바이든이 퇴임하기 전에 닥터 파우치를 사면권을 주고 퇴임을 한 거 아시죠? 그렇죠? 앞으로 어떤 기소도 되지 않게 조사 자체를 하지 마라, 닥터 파우치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고 퇴임을 했는데 그 사실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게재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뭐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백악관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조사를 못하게 사면권을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주정부 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닥터 파우치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소가 될지 안 될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누가 진실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겠죠.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닥터 파우치가 진짜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못된 행동이란 뭐냐, 여러분? gain of function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돈을 이용해서 중국 연구소, 특히 우한 우한 연구소에다가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실험을, 바이러스 유전자 변형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닥터 파우치가 승인을 했다는 건데,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닥터 파우치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닥터 파우치 밑에 있던 부소장은 그게 사실이다라고 또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이런 조사, 닥터 파우치에 대한 조사예요. 근데 그게 진짜 닥터 파우치가 이게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왜 그랬을까? 돈을 받았나? 누구한테 돈을 받았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어떤 많은 연구자들이 돈 때문에 이제 거짓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죠. 아무튼 그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코로나19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은 영상 올렸는데, 주된 게 이제 백신 자체를 완벽하게 부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효과를 단지 아직 안전성이 검증이 덜 돼 있다. 왜 임상 사상, 10년 동안 임상 사상이 안 돼 있고 유효성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백신보다는 초기 대응으로는 약물 재창출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그래서 수많은 약물 재창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만한 약물들을 알려드렸죠. 네. 근데 그 중에 초기에는 많이 이제 검증됐다가 나중에 이제 피라맥스라는 약물로 이렇게 제가 이게 가장 낫다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한테는 긴급 승인을 촉구를 했고, 백신은 그 차후예요. 일단 긴급 승인을 해놓고 이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로 긴급 승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백신 연구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저의 주장의 핵심이었고, 닥터 파우치 주장은 약물 재창출보다는 약물 승인보다는 백신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닥터 파우치 주장이었고, 저랑 약간 기조가 다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약물 재창출을 막 주장을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했냐? 언론, 의사, 국회의원, 힘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나서서 저를 지지한 게 아니라 저를 위험한 선동, 아직 안전성조차, 코로나19에 대한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피라맥스란 약물을 왜 대중한테 이렇게 알려주느냐? 이거 위험한 선동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참 그랬어요. 참 슬픈 일이죠. 까지도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19는 다시 이제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AGT라는 약도 과거에 AG 유행 초기에 1960년도에 항암제로 개발이 됐었는데 그 뒤로 이제 약물 재창출로 다시 이제 AG 치료제로 이렇게 승인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빠르게 긴급 승인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이제 지금도 이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이라도 사실은 많은 학자분들이 양심 선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중상모략하거나 이렇게 명예훼손하거나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러한 훌륭한 기회를 아주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나 전 세계 인류가 어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는 정말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힘 있는 많은 분들이 나서서 이제 양심 선언을 지금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닥터심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닥터심이 되겠습니다. 닥터심.